그럼 이제 제가 여름방학의 프로그래밍과 또 최근에 입시 경향에 대해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영어 듣다가 다 고민해서 다 까먹었는데, 일단 학원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이제 저희 학원은 여기 이제 YCC라고 연세대학교 연구소, 입시 연구소를 후배 선배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환을 만들고 자료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 시간을 아껴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소를 한 10여 년간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지역 거쳐서 대치로 와서, 대치에서도 제가 한 10년 있었거든요. 대치로 와서 있는 상황이라 선생님들 거기서 같이 대비해서 강의도 같이 하고 제 트레이닝 센터도 만들고 같이 견학도 가고 교재도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6년 전부터 요 강동에다가 오픈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교재를 또 다시 리뉴얼해서 만들었어요. 강동 쪽에 기출을 분석해서. 그래서 지금 88권을 제작해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전체 다 또 피드백해서 또 바꾸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치를 겪어온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든 거는 끝을 봤어요. 어디까지 관리고 저 큰 학원 중등부의 그 유명한 학원들의 실질적인 그 관계자도 보고 체험기도 보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선이 어딘지 좀 잘 파악이 됐고 오늘 좀 뿌듯한 거는 국어 영어 선생님이 두 분 오시고 대치 소장님도 오셨지만 인맥이 중요하구나. 제가 거기서 이제 쌓은 인맥으로 정말 좀 실력자 선생님들이 오셨구나. 강동 지역에 차리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갈 데가 없다. 특히 고등부, 특히 중상위권 이상부터 상위권이 갈 데가 없다. 근데 이제 실체에 있는 학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등부 베이스로 해서 커진 학원들은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수학은 아무래도 고등이 결론이기 때문에 고등부 베이스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가 되는 대로 현재는 중3 여름방학부터 저희 의대관이라고 하는 건 올 겨울부터는 중3 들어가는 학생들 시작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의대관을 따로 만들어서 그 의대 반만 전용으로 또 프로그램을 짜서 갈 겁니다. 현재는 고등 여름방학부터 가고 고3, 중3 여름방학부터 전에는 이제 개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대1로 1대1로 중등부 학원을 다 최근까지 다녀오셨으니까 많이 느끼셨겠지만 너무 늘어져요.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과목도 막 2개씩 또 1년, 6개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는 부모님들한테 멋있는 자료만 보내드리면 큰 지장이 없어요. 학생을 유지하는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성적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오면 그렇게 멋있는 자료 보고서 이런 거 없습니다. 아예 보내지 않는 학원이 대부분이고 제가 대체해서 관리의 끝판왕도 보고 그게 얼마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보고 해서 저희는 이제 좀 알짜로 꼭 필요한 정보만 좀 노골적으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이제 자료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특히나 이번 여름방학 때 가장 이제 먼저 마감이 될 프로그램은 얼리버드거든요.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이 가장 오래됐어요. 좋은 프로그램은 맞는데 부작용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윈터스쿨을 결국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프로그램도 짜고 13번을 했습니다. 썸머 윈터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체 프로그램도 짜고 커리큘럼도 짜고 선생님 배치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걸 다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학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뭐 숙제에 치이지 않고 너무 지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난 겨울방학에 얼리버드는 퇴원율이 일단 다 마감됐거든요. 요 강의실부터 해서 뭐 여기 들어갈 자리까지 마감시키고 했는데 퇴원한 애가 없어요. 중간에. 윈터스쿨은 첫 주에 한 30% 정도가 첫 주에 퇴원하고 대기자로 들어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번 프로그램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입시는 아니었지만 앞에가 영어 선생님이 하셨지만 그 1등급을 전과목 받은 아이가 연대로 납치됐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지금 입시 사이클을 보면 12년 전쯤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교육 정책과 바뀐 피드백과 그 다음에 정시 수시의 비율과 이게 똑같이 가고 있는데 그때도 정시가 60% 정도 지금도 서울의 주요 대학은 정시가 60% 정도 올 고3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랑 지금 또 비슷하게 제가 예상해 보고 있는데 또 확연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정시 합격률이 상위권 학생들의 정시 합격률이 최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 때 이미 다 합격을 했어요. 12년 전에는 최저 등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이 자리가 남아서 정시로 넘어온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방금 그 성적표 아이도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친구도 확실히 수시에서 이미 합격하고 정시 최저 등급을 다 채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할 애들은 엄청 하고 안 할 애들은 안 하고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고요. 3대 7로 한 애들은 수시나 정시를 일단 최대한 붙고 그 다음에 7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또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이 앞에 고3 설명을 했는데 예전에는 6월 달에 평가원에 고3 아이들이 평가원에 딱 들어오면 상위권 1등급 쪽으로만 쏙 들어가서 모든 재학생들 등급이 한 등급씩 떨어졌습니다. 3학년 6월 달부터가 그래요. 6월, 9월부터 재수생이 처음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원래 2등급 받던 애가 2등급을 곧잘 받아와요. 6월 달 보고도. 그러니까 재수생이 상위권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해에 아쉬운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못한 애들이 재수를 확연히 많이 하고 지금 재수반에 계신 분들도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상위권에 재수생들이 없다. 잘한 애들은 이미 현역 때 다 붙었다. 최대한 붙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시가 중요해지고 있고 수시나 정시 고민하실 게 아니라 실력이 쌓이면 뭐든지 수시든 정시든 논술이든 지금 1, 2년 안에 바뀌어서 이제 심층 면접으로 그게 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바뀌어서 갈 거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 쌓는 데만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얘기하고 빠르게 이제 그 시간표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학을 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사고력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사고력은 뭐냐면 문제를 딱 보고서 이렇게 쭉 읽고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학 전공자로서 아까도 영어교육 전공자처럼 수학 전공자로서 대학교까지 수학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그래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명확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다 읽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 읽고 나서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해라를 바라는 게 없어요. 처음 단서 하나 보고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부터 해석하고 그 단서랑 이어서 다음 단서 보고 또 어떤 생각해야 되는지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 다 해놓으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바로 일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고력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선행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심지어 머리도 굉장히 하위권이었어요. IQ 테스트로 하위권. 제 스스로도 항상 머리가 나쁘다고 느꼈지만 고3 때 수학 성적이 독보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고 선생님도 물어볼 정도로 저는 못 푸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회 때마다 요즘에 계속 갖고 다니는데 이제 다 찢어져서 조금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장에 가져갔던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사면체에 나오면 어떤 특징을 이용해야 되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에 대해서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구네요. 네, 구도 나오면 유형별로 상황에 따라서 뭘 떠올려야 되는지 특징들이 적혀 있어요. 구구단을 생각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머리 좋은 애랑 구구단을 외우고 있는 머리 나쁜 애랑 게임이 안 돼요. 구구단 외우고 있는 머리 나쁜 애가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 학원도 다 이걸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채에서 바로 안 뽑아요. 거기서부터 퀄리티가 차이 많이 납니다.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다 동안이라 더 제가 좀 난감한 상황이 많은데 어느 정도의 경력이 최소한으로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최소 6개월에서 한 4년 정도는 다 스터디를 하고 본인 자체 교환을 만들고 이 판서 연습도 하고서 그렇게 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전체 다 선생님마다 이런 교환이 있어요. 이건 쪼고 선생님 교환이고 이건 제 교환인데 교환 안내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빈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적게끔 하고 여기에 문제에 가장 적합한 문항들을 여기다가 퀘스천으로 넣어놨어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런 함정도 팔 수 있고 해서 퀘스천 1, 2, 3, 4 이렇게 있는 문항도 꽤 많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학생들이 다시 받아요. 그래서 바인더에다 옮겨 적습니다.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는 저는 빈칸이 좀 많은 편이고요. 선생님에 따라서는 최대한 다 적어놓고 그걸 요약해서 해와라 하고 좀 더 문제풀이를 더 신경 쓰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쇼고 선생님 거도 보여드리면 교사님은 되게 자료를 깔끔하게 잘 만드세요. 그래서 자체 교재 안에 이제 문제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 교재 안에 문제까지 다 들어있고, 여기는 여기다가 밑줄 치고 옆에다가 추가로 주석 달면서 하고 아이들한테 요약해서 오게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수험생들은 100% 다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된 거를 어머님께 이제 검사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매 수업 시간에 써요. 이런 바인더에다가 저처럼 옮겨서 다 똑같은 종류를 다시 나눠줘요. 그리고 아니면 줄노트를 나눠줘서 여기다가 다 정리하게끔 해서 이런 바인더가 100% 완성되고요. 수학 실력으로 따지면 이 방학 때가 완결성 있게 딱 끝나요. 기본편이든 실력편이든 심화편이든 수준에 맞게 끝납니다. 이게 중학교 학원 그동안 익숙했던 이렇게 늘어지는 학원에서 3번씩, 4번씩 돌렸고 1년간 했는데도 다 까먹어요. 다시 6개월 있다 보면 또 까먹고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저 너무 참 안 좋다 생각해요. 중학교 어찌 보면 단순하거든요. 센 수학만 끝내면 80점 나오고, 그 다음에 일품까지 끝내면 92점 나오고 최소한, 그리고 거기서 더 노력해서 블랙라벨까지 끝냈으면 100점 나오는 거라 이게 너무 단순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맨날 예제 문제 풀어주고 유제 문제 따라 풀고, 그러니까 모르면 맨날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정작 고등학교 때는 그 대표형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은 이 대표형 문제를 자꾸 까먹고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풀 때는 잘 풀리는데 나 혼자 풀 때는 안 풀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고등학생 가르치면서 저의 학생 중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실력이면 실력이고 떠올린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안 되었으면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선생님이 풀 때는 풀리고 선생님이 다시 풀어주니까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거는 아 맞다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밖에 안 돼요. 사고력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고력보다 원래 수학에 더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도로 갈수록 직관이란 게 있어요. 직관력. 왠지 여기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방향은 분명히 이렇게 갈 건데, 와 이렇게 교육정책을 투박하게 한 방에 바꿔버리는 이런 특이한 영웅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킬러 문제가 다 없어졌죠.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14, 15, 21, 22, 그 다음에 28, 29, 30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난이도가. 지금은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여기 11번부터 갑자기 너무 어려워서 뚝 떨어지고요. 킬러 문항이 없어진 형태고요. 여기도 가다가 뚝 떨어지고요. 여기도 가다가 뚝 떨어져요. 28, 29, 30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평가 모의고사 보면 세 선택 과목 모두 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땠겠어요? 문제 풀다가 11번 풀다가 이게 막히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쵸? 근데 하다가 11, 12, 13, 14까지 왔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히니까. 쉬운 것만 해왔는데 나는 연습했던 단원만 공부했는데 킬러 단원만 예상했는데 여기를 풀 엄두가 안 나요. 이게 이렇게 어려우면 여기 나 못 푸는데 빨리 쉬운 것부터 풀어야겠다. 빨리 쉬운 것부터 풀어야겠다. 근데 쉬운 것부터 풀려면 킬러들끼리만 먼저 풀고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투박하지만 이 흐름은 갈 거고, 그래서 갈수록 저 직관력 머리보다는 준킬러에 대한 것들을 빨리 구구단처럼 풀어낼 수 있는 이 사고력 쪽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고3 쪽의 내용을 잠깐 갖다 쓴 거라 이제 다시 내신으로 돌아가면 고1, 2 내신까지 2학년 때까지 중요한 건 요거는 유전자예요. 오로지 타고나는 거고, 이 사고력 다음에 중요한 건 동기부여. 뭐 해줍니까? 동기부여 할 때 뭘 해줍니까? 일단 동기부여는 구체적으로 항상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나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못하다가 올라갔던 모습도 내 모습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들려면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게 맞아. 이렇기 때문에 틀렸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방향 제시가 명확하면 그러면 또 올라가게 됩니다. 잠시만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게 아이들 시기적으로 이런 동기부여 해주세요. 제가 소재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마다 이제 수업 시간에 꼭 해줄 말은 꼭 하나 해달라고 하고요. 이 동기부여를 했을 때 아이들이 더 남기거나 이래도 좀 불만이 덜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찾아가서 자습실에서 이용하는 빈도도 늘고, 저희가 이제 학원을 여기서 이 자리에 오픈한 지는 오래 안 됐죠. 저희가 독립적으로 한 지 오래 안 됐고, 선생님들이 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분위기도 더 보고, 교재는 그 전에 만들었지만 와서 더 동네 파악도 하고, 저도 원장으로서 경험을 하고서 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20명 언더에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170명이 됐어요. 이거는 광고로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창의적인 광고 막 열심히 고민하지만 뭐 맘카페 이런 광고 빼고는, 저도 광고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막상 할 게 없더라고요. 전단지 돌리는 거 빼고는. 근데 이제 이거는 오로지 실체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방학 때 얼리버드에서 또 엄청나게 아이들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얼리버드에 대한 불만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또 이어져서 좀 커져서 지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방학 때 보통 붐이 일어나고 끝날 법도 한데 방학 이후에 유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갈 때가 2학기 때요, 2학기. 2학기 때 성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요인을 보면 일단 동기부여가 됐고, 똑같은 게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지만 공부량이에요. 제가 관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신경 썼던 건 이 공부량입니다. 이 학원은 관리가 잘 돼, 잘 안 돼의 평가는 부모님한테 자료를 딱딱딱 잘 보내줘. 멋있게 보내주고, 이렇게 뭐 촘촘하게 다 세심하게 관리해 주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리는 공부량입니다. 그렇죠? 이 공부량을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수준별로 레벨별로 단원별 테스트를 보고요. 그거에 오답을 완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별로 부교재들이 있어요. 부교재를 진도를 체크하고 검사하고 선생님이 질문 받아주셔요. 클리닉이 아니에요. 클리닉은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게 클리닉이라고 저희는 합니다. 클리닉을 포함한 개념의 트레이닝 센터 수업인데요. 해야 될 시험이 있고 레벨별로 시험이 있고 한데, 뭐 진도 체크가 있고 한데, 사실 요거의 진짜 목적은, 저희 숨은 의도는 공부량을 늘리는 거예요. 정규반에 2.5시간씩 항상 와요. 다들 아시겠지만 큰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질문 조교도 있어요. 아무도 안 가죠. 애들 안 갑니다. 질문 조교가 있든 카페처럼 돼 있든 안 가요. 분위기 자체가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고민을 사실 제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분당, 목동에 있을 때부터 뭐 좋은 학원 일산에 견학도 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강제성을 띠고 나 이 수업 시간이다가 아니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조교로 알바 조교가 질문 받아서는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저희 센터장님은 이번에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좀 드라마틱한 만족도가 오는데,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이고 연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위기도 잡고 소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옷도 좀 청담동 사시거든요. 패셔너블하게 입으시고 아이들이랑 소통도 되게 열려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제가 결정적으로 뽑게 된 이유는, 저희 스터디를 모집하는데 스터디 와서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를 매주 참석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센터장님은 또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게, 트레이닝 센터에서는 이런 솜풀이를 시험 기간에 나눠줍니다. 이번에 조금 준비가 더 하다가 지금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 나눠주게 됐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자주 틀릴 만한 기출 유형들,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들도 선생님이 파악해서 이걸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수업 이외에 아이들의 그냥 빈도수 높은 오답들 이런 것들을 제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문제를 뽑아서 이것만 맞추고 가자 그래서 읽을 자료 달아주고 모르면 한 번 더 풀어보고 실제로 지난 센터장님도 지지난 센터장님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번 센터장님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지난 반에도 부족하면 부족했던 대로 여기서 그래도 쉬운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간 문제들은 2문제에서 4문제씩 나왔어요. 성덕고, 선사고, 뭐 광문고 할 거 없이.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학원의 특징에 이런 것들을 좀 녹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력, 직관력, 중간에 중요한 게 자료죠. 아이들의 부족하고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게 사교육 역할입니다. 그래서 엄청 추려요. 저희의 부교재에는 이렇게 2권의 교재가 있는데 이게 학기중 교재고요. 이 색깔별로 되어 있는 거는 방학 중 선행 교재예요. 방학 때는 선행별로 하고 선행 수준별로 하고 그래서 개념이 탄탄하게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센수학의 유형이 22개면 뭐 여기 단계에 따라서 어떤 건 15개, 어떤 건 11개, 2개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요 유형들만 연습을 더 시키고 나머지는 그 반별로 그 상황에 맞게 추가 자료로 더 수업을 합니다. 저 개념을 끝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여기 이제 순화자가 있는데 이게 가장 저와 오래 만났던 교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품에서 좋은 문제만 넣고 블랙랩에서 좋은 문제만 넣었다가 맨날 서점 가서 좋아 보이는 문제는 다 갖다가 선생님이랑 다 시침질 맞나요? 이렇게 뜨는 게 시침질이에요? 네, 시침질 하듯이 다 풀어보고 다 회의해서 하나씩 넣고 빼자를 객관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12권, 여기 12권, 뭐 정석, 일품 이런 전체 문제집 다 풀 필요가 없고 거기에 좋은 문제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트레이닝센터랑 같이 해서 대치에 있을 때부터 준비한 건 유사문항을 이 좋은 문제에 유사문항을 같이 넣어놓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고 좋은 출제할 만한 이런 포인트 있는 문항들 다 넣어놨고 이건 개념하면서 끝내고 요거는 이제 수업하면서 그 개념 끝나면 실전 연습 들어가면서 끝내고 유사문항 없어요. 근데 고난도에 대한 유사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외에 지금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책이 좀 많아서 이 기출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기자 내신편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려놨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좋은 문제만 추려놓은 건데 배제고를 예를 들어서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가 이번 시험, 이 중간고사, 그리고 지난 기말고사, 그 지난 중간고사까지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가 2문제, 2문제, 3문제가 꼬박 나왔고요. 이번 1학년 중간고사 때는 킬러 문제 3문제가 그림이랑 숫자까지 똑같은 3문제로 전날에 2문제는 보고 갔거든요, 저희가. 그림이 똑같은 건 좀 전에 봤고 전날에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를 보고 갔는데 나왔어요. 킬러가 3문제가 그대로. 그래서 저희 애들도 그런 건 직관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틀렸어요. 직관력으로 풀 수 없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 틀렸거든요. 처음 전날에 오답을 하고 가서 다 맞추고 왔어요. 이건 아이들의 시간 효율도 중요한 거고 이제는 쪽집게 같은 게 없습니다.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예전처럼 유형이 한 유형에 대한 3, 4문제에서 돌리는 게 아니고 한 유형마다 3, 40개씩 돌리기 때문에 그 쪽집게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문제 선생님이 출제할 만한 제일 좋은 기출문제 편집이 잘 된 문제 비슷한 문제 중에서 휘문고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 그럼 그걸 휘문제를 박아서 넣어놨고 배제고에서 제일 잘 맞다 그러면 이 기자는 배제고를 넣어놨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보시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까지 똑같은 게 나오죠. 이건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에 공법 특강을 학교만 한 200여 차례 이상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아는 분들도 많고 이 동네도 다 다녀왔어요. 대부분의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어디서 내느냐 뭐 참고하셔도 되는데 EBS 다음에 신사고 문제 일품이 있죠. 일품이 있는 거 EBS 올림포스 쪽 이쪽을 많이 내시고 제가 이제 자꾸
여기저기 다 비슷한 여론들을 조사해보면 기출문제 있잖아요. 내신 기출문제 어디서 냅니까? 시중교에서 그대로 따오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배재고에서, 아니 한영고에서 광문고나 강동고나 배재고나 상일여고 거를 가지고 와서 내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거 갖고 오지 않아요.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 좀 맞아 떨어진 게 강남 지역, 송파의 다른 지역 거에 걸 갖고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학원에서 다 학원에 있잖아요, 동네. 이거 재작년 한영고 문제랑 똑같이 나왔네 이러면 쪽팔린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뽑아와요. 그래서 숫자까지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뭘 바꾸냐면 선지를 바꿔요. 참 어이없죠. 제가 지난달에 그 교장 선생님들 모임에 한번 갔거든요. 한 12분 정도 오셨는데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12분 오신데 제가 이제 주관을 해서 이 교육 정책과 이 사교육에서 공교육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창작을 하는데. 제가 창작이 아니고요. 주요 학교의 기출문제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명확합니다. 그랬더니 엄청 벙쪄하시더라고요. 수학 문제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행정일도 많은데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저희는 특히 강남 쪽, 그리고 이제 이름 들어본 동네 쪽, 여긴 송파, 하남 쪽은 안 가요. 강남 쪽이랑 송파 쪽에서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형별로 다 몰아다가 이기자 기출문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기 중 프로그램이고, 무튼 내가 처음에 그래도 봤던 문제가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고, 숫자까지 똑같은 게 나오면 시간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완전 땡큐죠. 객관식 같은 경우는 숫자를 찍고 넘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학원 특징들을 좀 만들어 놨고요. 3학년까지 저희는 수준별로, 그리고 학교 수준별로, 특히 1학년 때는 인원이 별로 없어도 엄청나게 나눠요. 그리고 지금 중3들 같은 경우도 수원 시작반, 수투 시작반, 수상 시작반, 수화 시작반 다 나눠서 가고,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괜찮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원이 많아지는 걸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스펙트럼이 중요해요. 이 성적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3명이어도 안 돼요. 성적 차이가 좀 적으면 그러면 40명, 50명이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는 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학년은 제가 5명 데리고 있던 반도 자꾸 수준별로 쪼개느라 지금 2명 만들고 다 뿌렸어요. 넌 여기가 더 적합할 것 같아. 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니까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보통 자기 반 아이들을 이렇게 주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라서 월반이나 전반이 되게 자유롭고 선생님들도 마음들이 좋으세요. 2학년이 좀 많아서 또 2학년도 반 하나 또 만들어요. 그 아랫반으로. 그래서 또 만들고 좀 더 내리고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부터 개강을 합니다. 이제 시간표에 대한 설명 드려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고서는요. 수업 시간에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험을 뭐 받고, 진도 뭐 나갔고, 숙제 돼 있는지, 여긴 트레이닝 센터에서 부교재 뭐 나갔고, 센터장님이 어디까지 진도 체크해 주셨는지, 한 2시간 반이지만 해야 될 건 1시간 정도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아이들이 숙제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고2부터 시간표를 먼저 알려드리면, 이 브릿지 특강은 정규반에는 정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이제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얘는 4일짜리입니다. 이거 2개를 들어도 일주일짜리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직후부터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시간을 알차게 보내라고 여기다가 브릿지 특강을 한 겁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회차별 반은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개강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애매하거든요. 미리 시작할 수도 없어요. 여름방학 직전에 들어오는 신규생들이 오면 진도를 또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 했던 거를, 애꿎은 중간고사 다 지난 거를 복습하고 피드백하고 오답을 하고 이럽니다. 애매해져요. 그리고 이제 월 단위로 하는 반 같은 경우는 월 단위로 같은 반 경우가 그렇게 하고 회차로 나가는 경우는 휴강을 때려요. 애들이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어, 영어, 과학들도 전부 다 이때는 안 해요. 개강이 늦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말고사 끝나고는 여기서부터 조금 그래도 허용을 해줘서 주말까지 놀게끔 하고 바로 월요일부터 개강을 월수금월 화목토화 그래서 다음 선행에 대한 총정리로 갑니다. 이게 겉핥기로 후루룩 가는 게 아니고요. 선행을 할 때 항상 낯설고 어려운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이거를 끝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중간 도움이 되라고 전체 주요 단원들 총정리를 하고 필수 유형들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잘 짤 수 있으면 저는 하나만, 수학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그런 것도 없다면 저는 두 가지 해서 월수금월 화목토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정규반 학생들은 이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추가로 하나 더 했을 때만 거기에 회당 여기 6만원씩, 저희 특강은 회당 6만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4회 3회 하면 당연히 4회짜리는 정규반에 포함된 겁니다. 자, 하나 팁을 드리면 선택 과목을 정하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다면, 정해야 된다면 무조건 수학 과목으로 까세요. 기하, 확통으로 무조건 다 하세요. 뭐가 부담될 것 같아서, 뭐 도형이 약하다 것 같아서 뭐 심화 국어라든지 애꿎은 심화 영어라든지 무슨 다른 것들 하지 마시고 대비가 가능한,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교과서 수준만 해도 A등급이 나와요. 아까 이렇게 된 거 보셨죠? 그죠? 절대평가처럼 다 교과서 수준만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자, 기하를 해놓으면 우리 수원수투 미적분 하는 학생들이라 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도형이나 도형의 성질들이나 또 벡터의 개념을 이용하면 쉽게 대수가 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확통을 해놓으면 요즘에 다 클래식한 문제로 갑니다. 이거는 고3 입시 때 말씀드리는데 예전 스타일로 계속 가는데 제일 중요한 수학의 그 능력치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경우를 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또 확률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선택 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면 되도록 다 수학 과목을 까세요. 그리고 그때 기하를 선택한다고 결정했거나 결심을 했으면 이번에 기하가 화목토에 있죠? 그럼 월수금월에 이제 수투가 있죠? 이 수투 기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고, 저는 수능 선택 과목을 기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하가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하는 일단 접해 놓으시면 내신은 일단 훌륭하고 충분히 좋고, 이제 수능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마지막에 고3이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타이밍이 와요. 미적을 계속 가야 되는지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기하가 손 내밀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결론은 그렇고요. 이제 정규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이 여기 3개 같지만 실제로는 한 반이 더 있고요. 정규반은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 센터가 한 번 더 있어요. 2.5시간을 필수로 또 와야 됩니다. 정규반은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얼리버드 특강에 쇼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데리고 갔어요. 정규반 이제 폐쇄하면 된다. 폐쇄하고 데리고 가서 얼리버드를 하는데 여기에 화목토는 수투, 월수금은 미적이죠. 그 애들 데리고 가서 월화수목금토를 본인이 다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월화수목금토의 뒷타임의 클리닉을 본인이 다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리버드로 봤고요. 얼리버드는 미적분도 이렇게 수준별로 있고요. 황희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수토반을 월요일 낮에 한 타임 더 추가로 깔고요. 월금반을 수요일 낮에 한 타임 더 추가로 깔아서 수업 시간만 3시간 늘렸어요. 그리고 앞타임에 얼리버드도 하시거든요. 황혜령 선생님이 다른 과목. 그러면 그 앞에 뒷타임 오후 시간에 이 친구도 같이 클리닉을 봐주시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얼리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가 너무 미진하거나 어려웠던 친구, 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 그리고 수학 1은 4등급이었지만 수학 2를 안 봤던 학생, 이런 학생들은 여기 김승현 선생님 반에서 하시면, 이 선생님도 뒤에 나중에 그 맨 뒤쪽에 선생님들 응원 메시지랑 수업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전에 있던 학원에서 대표 강사, 지금 저희 뭐 조고쌤이나 혜룡쌤이나 이런 선생님들처럼 대표 강사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꼼꼼하시고 수업 준비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버드를 하는데,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수업을 10시부터 1시 15분까지 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 반까지 숙제를 다 끝내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성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서 추가 교재를 더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본 프로그램 끝나고. 그래서 얼리버드는 저희가 윈터스쿨이랑 비교해보면 얼리버드는 이때 수업을 하고요. 이때 클리닉을 합니다. 담임선생님 직접 클리닉을. 그리고 이게 클리닉이라서 다음 수업이 가능해요. 다음에 국어나 영어 수업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자, 윈터스쿨은 제가 첫 주에 퇴원율이 30% 이상 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수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수학 1을 해요. 그리고 뒤에 클리닉으로 조교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나온 숙제들이 일단 너무 각자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할 수도 없고요. 하루에 수학 진도는 하나, 간헐적으로 2개, 이게 적당한 거지. 매일 이렇게 월화수목을금을 가잖아요. 숙제 밀려서 떠가고 밀려서 떠가고 다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업 듣고서 클리닉을 하면 지쳐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또 치명적인 단점은 어디 들어가서 있잖아요. 다른 학원을 못 다닙니다. 다른 학원을 뒤에 깔 수도 없어요. 이렇게 수업해서 저 학원 있어가지고 클리닉 빠져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 애들 다 퇴원이에요. 다 결국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 겨울방학 때 퇴원율도 없었고 불만사항도 참 신기하게도 없었네요. 여기에 좌석을 빽빽하게 하고 책상 더 넣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는데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아이들이 다 기분 좋게 했고 선생님들이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숙제까지 책임지시고 심지어 이때 안 되면 저녁에 불러가지고 관리를 하셨어요. 쇼고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덕분에 그걸 덕분에 실체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이번에도 얼리버드를 먼저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생겼네요. 한 번이었는데도.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수업은 아까 정규반 뒤에 있는 거고, 얼리버드로 가면 트레이닝이 없습니다. 정규반이더라도. 정규반에 가면 트레이닝을 이거에서 하나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3층에 여름방학 때부터 확장 오픈을 해요. 그래서 수학은 일단 거길 다 채우고 여기 올라올 건데, 그 트레이닝 센터가 아직 이제 조금 쾌적하게 있습니다. 쾌적하게. 그래서 이제 마음껏 시간표를 다 깔았고요. 여기는 강의실이 몇 개 안 돼서 수업이랑 최대한 비끼고 수요 조사를 해서 막 이렇게 센터를 깔아서 이 중에 한 3분의 1 이상 없었는데 지금은 다 깔아놓습니다. 센터장님도 풀타임 근무하세요. 그래서 다 깔아놓고 이제 방학 때는 도와주는 조교 정도만 하나 있고, 저희 학원의 방침은 뭐 질문 조교를 제대로 안 쓴다가 방침이라 지금은 센터는 좀 잘 방학 때부터는 쾌적하게, 그리고 자습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좀 확보가 되게끔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여름방학 수업부터 3층에서 수학 수업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이제 고2 과학인데요. 자, 이 고1 어머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또 고2 어머님도 고1에서 고2를 보는 지금 이 설명과 고2에서 고3으로 가는 설명이 거의 비슷해요. 자, 공감하실 거예요. 수학 상이 요만큼이에요. 하가 요만큼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난이도 곱하기 분량을 해서 실제로 내 에너지를 쏟는 분량, 절대 분량입니다. 수상이 이러면 수1이 이렇게 됩니다. 선행을 갈수록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수2가 이렇게 돼요. 미적분이 이렇게 돼요. 아, 기하 아까 메리트를 말씀드리면서 기하는 이렇습니다. 예, 확통은 이렇습니다. 기하 메리트예요. 그런데 얘도 문제인데, 통합과학이 1년 동안 배우는 통합과학이 이렇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통합과학보다 조금씩 더 어려운 화학원, 보통 물화생 많이 하죠? 물린 더 크지만 똑같이 그릴게요. 통합과학 전체보다 어려운 것들이 3과목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죠. 과학을 4과목 선택하면 애들 죽어요. 되도록이면 그러지 마시고 지구과학을 좋아하면 인강으로만 계속 정리해서 4과목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대비가 될 수 있는 선택 과목을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하실 건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제 배제고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게, 한 학기 안에 이 3과목이 다 끝나요. 전과적이. 그러면 이제 선행이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저의 우선순위는 수학이 1순위, 과학이 3순위, 나머지 과목들은 7순위예요. 무조건 수학, 과학에 올인을 하는 분위기예요. 대시도 그렇고 한 3년, 4년 전부터는 애들이 원래 수학을 방학 때 2개씩 특강 더 들었거든요. 요즘의 분위기는 수학을 1개만 들이고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랬냐? 과학을 2개, 3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부담이 커졌죠. 왜 쉬워진 과목들이 영어랑 한국사가 많아졌는데도 부담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학도 2학년은 지금 사실 물리도 3개 반, 화학도 3개 반,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생물은 또 유전반 2개, 비유전반 2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이재한 선생님은 뭐 1, 2학년 공통이지만, 이재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능이에요. 일단 수학 킬러 문제, 30번 문제를 굉장히 잘 풀고, 제가 모르면 이재한 선생님한테 물어볼 정도로 잘 풉니다. 만능이고, 일단 쉬는 시간도 없이 풀로 고생하시고, 저희 학원에 저랑 제일 오래 있는 선생님이에요. 자, 약학 전공하셨고, 공학 전공하셔서, 물리랑 화학이 좀 특화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깔아달라고 해서 생명도 했는데 생명도 잘 되고, 지구과학 깔아달라고 해서 지구과학도 깔았는데, 몸뚱이가 하나라 제가 빨리 쉬는 시간 만들어야 돼서, 여기 생명의 좀 고수를 불러왔습니다. 또 역시 같이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교재도 같이 짜고 있고, 호흡도 맞춰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 박현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서울대 석 박사까지 생물학을 계속 하셨어요. 통합과학과 생물학, 특히 유전에 좀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선생님 특징은 거기 응원 메시지 보시면 똑같아요. 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힘들죠?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안녕 얘들아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배제고 같은 경우 2학년은요, 여기 정시대비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정시대비반에 이게 아까 겹쳐있는 시간표예요. 배제고는 왜 그래야 되냐면, 전범이에요, 2학기가. 정시대비반으로 물리 하나 2번이죠. 물리 2번 하고, 화학을 아까 심화반 하나를 하던지, 화학을 2번 하고, 물리 심화반 하나를 하든지, 부족한 과목, 그 중에 선응 선택 과목 위주로 여기 심화반을 들어가고, 잘하는 과목, 수능 선택 안 하는 과목은 저기 심화반. 다시 부족한 건 2번, 비부족한 건 1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이거 2번, 이거 2번 낮 시간에도 풀로 깔겠다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리버드가 다 애들이 웬만하면 미적분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추천은 요거 하나, 그리고 심화반 하나, 이 딱 해서 물리, 화학 이렇게 2개 정도만 욕심 안 부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도 유전 파트가 약하면 유전만 듣고, 유전, 비유전이 둘 다 약하면 정시대비반 하나 이걸 픽하시고, 다른 국어, 영어 뭐 다 정리, 기존 다니던 내신 대비 때 다녔던 거 다 정리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과학은 이거 2개 하고, 심화반 생물 하나 하고 5번 하겠어요. 진짜 과하죠. 현실이 이래요. 진짜 과하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저는 학원에서 수강료 받고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 소신껏 말씀드리는데, 일단 과하더라도 수학과학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전 이거를 강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설명하고 선생님도 한 번씩 만나 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7순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 걸요? 나이를 좀 낮춰주세요. 어떤 나이를요? 아니,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친구들은 계속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는 고등부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고등부가 잘 되면 하나 더 밑으로 깔고 저희 학원처럼 내려갈 거는 맞아요. 중등 의대관 쪽을 제가 낮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3부터 좀 키워보자. 근데 대치에서도 고3 하시는 분이 중3은 절대 안 해요. 그 프라이드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데, 급한 애들한테 쏟아야 되는데, 뭐 얘네들 100명씩 모여서 막 뭐 돈을 많이 번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체에서도 그건 좀 쉽지가 않고, 제가 또 적당한 아이들한테 제일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중등 의대관으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 이거.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만 생각하고, 저희 애들만 생각하고, 저의 애라면, 저도 아이가 둘인데, 나의 애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정시대비반 할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말해도 제가 이게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할 것 같고, 내신 때도 그냥 정시할 것 같아요. 이게 12년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신 때,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감되는 학원은 어쩔 수 없고요. 내신 대비에 어떤 학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들어가서 한 달 뽑아먹고 나오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기적이지만 사교육은 이렇게 이용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감을 쳐놓는 학원도 많고, 방학 때 들어야지 학기 중도 우선권을 주는 대치동의 이도국어, 이도국어도 문법 참 잘해요. 한 번씩 경험해 보셔도 돼요, 대치동에.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있는데, 제가, 왜 대체에서는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국어 설명회를 하는데, 대치 클래스가 이 정도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저도 여기서 들었잖아요. 다른 선생님 설명회를. 너무 급이 다른 거예요. 주변에서 막 비교를 하고서 막 하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실체 있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아마 용인 외대부고 하시다가 나오신 분은 최근에 없었어요. 자, 고1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릴게요. 고1은 해야 되는 게 이제 수하랑 수원이죠. 아까 고2는 수투랑 미적이 일단 해야 될 거고요. 브릿지 특강의 2학년 배제 같은 경우는 확통에 통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브릿지 특강 3회 때는 통계를 끝내실 겁니다. 자, 방학 때는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아쉬운 건 뒤로 하고. 여기 이제 브릿지 특강이 또 여기도 수학 하원 확통 기하가 있죠. 저 1학년 학생들도 상위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 선생님 말 듣고 기하 할래요. 그래서 기하랑 수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수하랑 수원을 많이 해요. 방학 때 할 거고, 얘는 방학 때 할 건데, 얘는 이제 나중에 선택 과목 선행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겨울방학 때 기하 특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기 중에만 해도 충분히 A등급 나와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빼고는 또 들을 기회가 없어요. 겨울방학 때 하시면 돼요. 깔리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낭비예요. 겨울방학 때 나름대로 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특강 느낌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 사회 시간을 채우는 거고. 정규반 되게 많죠. 강동구가 특히나 성적 시험 범위가 달라요. 특이하게 너무 달라서 이거는 반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강동구반만 따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준별로. 사실 강동구반은 요거 말고 한 반 더 있는데 심화반은 따로 상의하고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수준별로 이렇게 짜져 있고 나중에 이게 다 내신반으로 학교별로 뿌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모든 학교에 수준별 3명씩 다 채우고 싶어요. 그 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이 건물 전체를 먹어도 불가능한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반별로 다른 학교가 섞이긴 하지만 많이 있는 학교나 또 이 학교별로 챙겨줘야 되는 학교는 당연히 분반해서 학교별 반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배제고 같은 경우는 다 공평한 거예요. 근데 배제고는 지금 수준별로 3반이 배제고만 있거든요. 요일 특성도 그렇지만 걔네들이 그냥 수준별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학교별 반으로 짜져 있습니다. 1학년은요 반드시 학교별 반으로 가야 돼요. 어설프게 한광반, 여기 인원이 제일 많은 게 배제고, 한영고, 광문고죠. 이렇게 많은 인구를 정원을 갖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근데 3개씩이나 있죠. 여기 해마다 정원이 100명씩 늘고 있죠. 지금 여기 막 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이 학교를 다 잡으려고 배제반, 배제 B반, 그 다음 배제는 더 올 거 안 올 것 같으니까 한영반 하기 아쉬우니까 한광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광반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달라요. 1학년은 부교재 의존도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가 말이 되려면 수준별로 명확히 짜져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선생님이 스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잘하고 다 모아놓고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갈수록 저희가 인원이 많아질 때도 제일 신경 쓰는 건 스펙트럼이고 얘가 좁아지게끔 분반하고 1학년 때는 학교별, 2학년 때는 수준별, 방학 때는 선행 수준별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 정하시면 되고요. 이게 좀 복잡해요. 제가 최선으로 넣어놨다 생각하는데 얼리버드가 많죠. 얼리버드 1학년 학생이 요걸 참여를 하려면 이 수투랑 미적분 얼리버드 참여하려면 테스트를 봐야 돼요. 수투는 함수 파트를 봐야 되고 미적분은 수투 파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역량이 되면 할 거고 1학년들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프로그램 수원 얼리버드 프로그램이고 수하 같은 경우는 얼리버드가 조금 처음이다, 잘 못한다 이런 학생들. 그리고 이제 등급은 한 4등급부터 밑에를 얼리버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4등급부터인데 4등급이어도 나는 공부가 어쨌든 한 자리 안 된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추천을 하는데, 일단 수원이 월수금이잖아요. 나 일단 아침 시간에 잠만 잔다, 학원 안 가면 무조건 잠잔다, 거의 90% 맞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해도 되고요. 제가 사실 추천하는 건 얘가
4등급, 5등급이고요. 보세요. 지난 얼리버드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건데, 위에 반을 가고 싶어요. 제 수업을 듣고 싶어요. 위에 반을 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을 위해서 못 들어가지만, 얼리버드 듣는 애들은 여기에 정규반에 하나를 더 들어요. 이런 애들한테는 제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선생님도 할인해줄게. 선생님도 내 몫은 좀 빼주고, 할인해주고, 해봐. 그랬는데 그런 학생이 3명이 있었거든요. 겨울방학 때 수1을. 근데 3명이 셋 다 예외 없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다면 위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빨리 하고 싶고 수학에 올인한다면 2타임을 하면 좋겠고, 시간표로 따지면 많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얼리버드 안 하면 자기 때문에 그걸 잘 바이는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공부량이 확실히 늘고요. 얼리버드는 낮 시간에 숙제를 다 끝나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끔합니다. 저녁에 다른 수업 들어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수준별 특강에는 수원도 있고 여기 수투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학년 아이들이 올 때는 테스트를 봐야 돼요. 자, 수원 같은 경우는 제일 잘하는 수원을 한 2번 정도 받거나 한 번을 받지만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다. 이러면은 월수금 낮 시간에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특강이에요. 이건 6만 원이고요. 얼리버드는 8만 원이에요. 다 하면 금액이 너무 세서 제가 대치해 왔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싼데, 그래도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자체적으로 다 들었을 경우에 다 풀로 하고 환불 안 할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강좌별로 뭐 11회면 88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3, 4만 원씩 다 내렸어요. 강좌를. 그래서 그것만 들어도 이거는 내린 거고, 국어, 영어랑 과학은 수학 듣는 애들한테 5만 원 별도로 따로 할인을 또 매겼어요. 그거는 제가 혜택을 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민망하고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알아서 좀 내렸습니다. 대신 1회차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내렸습니다. 뒤에 과학은요, 1학년은 문과갈 아이들 있죠? 통합과학이 5등급 이하거나 문과갈 아이들은 통합과학을 들어야죠. 그리고 통합과학 등급이 4등급 이내거나 4등급까지거나, 그리고 이제 이과를 갈 학생들은 무조건 과학대 물리나 화학, 생물 중에서 선행을 해야죠. 과학도 3타임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과갈 아이들은 요것만 하면 좋겠고, 이과갈 아이들인데 통합과학이 부족하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니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과학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과학은 이제 회당 원래는 25만 원인데 이제 20만 원 가니까 회당 5만 원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저의 사진 이 밑에는요, 그동안에 누적해서 놓으니까 자료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누적자를 써놨는데, 일부러 저는 사진이 중요해서 사진 넣고 읽으실 분만 읽으라고 좀 어둡게 이렇게 가독성 떨어지게 해놨어요. 요거보다 뒤에 선생님들별로 응원 메시지랑 수업 특징을 해놨죠. 이거 선생님들이 그대로 쓰신 거 제가 편집도 안 하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선생님들 다 특징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굉장히 소통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랑 센터장님 사이에도 소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할 것도 있고, 선생님한테 직접 피드백을 주시면 그렇게 할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땐 연락 주시고, 저희가 이제 개강하고 2주차부터, 그리고 개강 끝나고 종강할 때쯤, 뭐 시험 끝날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드려요. 상담 전화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 방학 때 변하거든요. 방학 때 변하지 학기 중에 절대 안 변해요. 방학 때 변해요. 그리고 방학 때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해야 변해요. 내가 내 모습이 아닌 대로 가려면 방학 때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아주 죽어버리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 내가 그동안 아니었던 모습으로 변해요. 아이들이 공부량이랑 공부 수준을 스스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제한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방학 때 한번 작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좀 빡빡하게 짜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갈 겁니다. 지난 방학 때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시고, 제가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은 뒤에 마저 다 받을게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올인하시잖아요. 밤낮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선생님들, 제가 꼭 대변해서가 아니라, 그냥 밤낮으로 애들 생각해요. 저는 학원비가 부모님의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집에 같이 살면서 이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걸 내고 받고 하고 이러면 너무 비싸 보이지만 선생님들이 똑같이 힘들거든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쉬는 시간도 없고 저의 평균 퇴근 시간은 3시가 넘어요. 평균 퇴근 시간이. 저 쉬는 날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죽을 것 같아서 오전 2번은 운동하고 테니스하고 오전 3번은 스터디합니다.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쓰고 있으니까 부모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신뢰해 주시고 또 저희도 애들 때문에 반성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자주 말씀하세요. 아,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좀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전 이해가 안 가요. 최선이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애들 팔자고 부모님이 여기까지 알았던 건 부모님의 능력이었고 그냥 부모님의 최선이었고 저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막 드라마틱하게 다 올리고 이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저의 아이들을 맡긴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됐든 그냥 맡겨놓고 땡이에요. 그렇게 좀 세심하게 아이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길었으니까 질문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